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50대 중반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덩치 큰 남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으아악, 남자의 비명소리가 식당 전체를 떨게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겉보기엔 그저 조용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던 그녀의 정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강원도 춘천의 한 산골 부대 제7기동 보병사단이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최전방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 부대를 이끄는 사단장은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다. 장혜진 준장, 53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현역 최고령 여군이었다. 키 158cm의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언제나 반듯한 군복 차림의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품이 있는 중년 여성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철혈사단장,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인간병기. 장혜진은 30년 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했다. 그 중 10년은 707 특수임무대에서 대테러 작전을 전담했고 북한 특수부대와의 교전에서도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하지만 그런 무서운 과거를 가진 그녀도 군복을 벗으면 그저 평범한 아줌마가 되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때로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를 떨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얼굴이 만나는 순간이 왔다. 3월 15일 오후 7시 부대 근처 할머니 보쌈이라는 허름한 식당에서 장혜진 사단장은 부하 여군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함께 있던 이들은 작전참모 김소령, 정보참모 박소령, 그리고 막 전속되어 온 신임 중위 이지연이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군들이었다. 사단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훈련 정말 빡셌어요. 김소령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뭘, 너희들이 더 고생했지. 그런데 지연아, 적응은 좀 되니? 장혜진이 따뜻하게 물었을 때였다.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남자 8명이 들어왔다. 야, 여기 사람 많네?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최덕배,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구에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 간부였다. 춘천 일대에서 유흥업소와 사채업을 운영하며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여기 예쁜 누나들이 많네. 우리도 같이 마실까? 최덕배의 부하들이 히히덕거리며 여군들을 훑어보았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아저씨들, 저희는 조용히 식사하고 있으니까 다른 자리로 가주세요. 박소령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최덕배는 웃으며 다가왔다. 야야, 뭔 아저씨야? 형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같이 한잔하자는 건데. 그는 김소령 옆자리에 털썩 앉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김소령이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손 치우세요. 장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최덕배는 그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아, 여기 늙은 누나가 분위기 깨는구나. 아줌마, 우리 젊은 애들끼리 노는 거니까 끼어들지 마. 지금 뭐라고 했나? 장혜진이 천천히 일어서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평온했지만 김소령과 박소령은 사단장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알아챘다. 아, 못 들었어? 아줌마라고 했잖아. 나이도 제법 먹은 것 같은데 눈치는 없네? 최덕배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웃었다. 아저씨, 지금 당장 나가세요. 우리는 군인이고 이런 식으로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장혜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최덕배는 더욱 흥미를 보였다. 군인, 아, 그래. 그럼 더 재밌네. 우리나라 군인 누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봐볼까.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을 불렀다. 이들은 모두 건장한 체구의 30대 남성들로 평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익숙한 인물들이었다. 누나들, 우리랑 게임 하나 할까? 이기면 우리가 나가고 지면 우리랑 같이 놀자. 무슨 게임이요? 이지연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단해. 팔씨름이야. 우리 중에 제일 약한 놈이랑 너희 중에
제일 센 놈이랑 해보는 거지. 최덕배가 가장 말라깽이처럼 보이는 부하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 남자도 키 175cm의 근육질 체형이었다. 만약 거절하면? 장혜진이 물었다. 거절. 그럼 우리가 계속 여기 있어야지. 아, 그리고 술값도 너희가 내고. 최덕배가 웃으며 말했다. 식당 사장은 이미 뒤쪽으로 숨어버렸고 다른 손님들도 모두 나가버렸다. 김소령과 박소령이 불안한 표정으로 장혜진을 바라봤다. 그들은 사단장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대가 8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응을 할까봐 걱정되었다. 좋아요. 그런데 장혜진이 말했다. 네. 김소령이 놀라서 물었다. 팔씨름하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제가 이기면 당신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최덕배가 크게 웃었다. 하하하. 아줌마가 정말 용감하네. 좋아. 약속하자. 근데 아줌마가 지면? 그럼 제가 원하는 것을 해드릴게요. 장혜진의 대답에 최덕배의 눈이 번뜩였다. 팔씨름은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에서 벌어졌다. 최덕배가 지목한 부하 쥐돌이와 장혜진이 마주 앉았다. 아줌마, 아직 포기해도 늦지 않았어. 쥐돌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키는 작았지만 팔뚝이 장혜진의 허벅지만큼 굵었다. 걱정 마세요. 장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하며 팔을 올렸다. 그녀의 팔은 쥐돌이에 비해 현저히 가늘어 보였다. 시작. 최덕배가 신호를 주자 쥐돌이가 힘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장혜진의 팔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 뭐야? 쥐돌이가 당황하며 더 힘을 주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장혜진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최덕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그때였다. 장혜진이 한마디 하더니 쥐돌이의 팔을 단숨에 눌러버렸다.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뭐야 이거? 쥐돌이가 자신의 팔을 만져보며 당황했다. 손목이 아팠다. 약속대로 사과하고 나가세요. 장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최덕배는 인정하지 않았다. 야, 이거 뭔가 속임수 쓴 거 아냐? 다시 해. 약속을 안 지키시는군요. 약속. 웃기지 마. 저 아줌마가 우리 쥐돌이를 이길 리 없어. 분명 뭔가 속임수를 썼을 거야. 최덕배가 화를 내며 말했다. 그의 부하들도 동조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혜진이 물었다. 이번엔 진짜로 해보자. 우리 중에 제일 센 놈이랑. 최덕배가 자신의 오른팔인 곰돌이를 가리켰다. 키 185cm에 몸무게 100kg가 넘는 거구였다. 사단장님, 너무 위험해요. 김소령이 속삭였지만 장혜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괜찮아. 믿어. 곰돌이가 테이블 앞에 앉자 테이블이 삐걱거렸다. 그의 팔뚝은 장혜진의 허벅지보다도 굵었다. 아줌마, 다칠 수도 있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곰돌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지만 눈에는 승부욕이 가득했다. 걱정 고맙지만 괜찮아요. 장혜진이 손을 내밀자 곰돌이가 그것을 잡았다. 그의 손이 장혜진의 손을 완전히 감쌀 정도로 컸다. 시작. 이번에는 곰돌이가 처음부터 전력을 다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온 힘을 다해 장혜진의 팔을 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혜진의 팔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곰돌이의 팔이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곰돌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지금까지 팔씨름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장혜진이 말하자마자 곰돌이의 팔이 테이블에 쿵 하고 부딪혔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그 과정을 똑똑히 봤다. 이게 말이 돼. 최덕배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제 약속 지키세요. 사과하고 나가라고 했죠? 장혜진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최덕배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힘과 위신이 50대 아줌마 한 명에게 무너진 것이다. 야, 이 여자 뭐야?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쓴 거야. 그가 소리를 지르자 부하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사과는 개뿔. 오늘 제대로 혼내주지 않으면 내가 최덕배가 아니야. 최덕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장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김소령과 박소령은 사단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긴장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나세요. 장혜진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사단장님,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박소령이 말했지만 장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가 있어. 이건 내가 처리할게. 최덕배가 먼저 달려들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장혜진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하지만 장혜진은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최덕배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다. 우악! 최덕배가 식당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야, 이 여자 뭐야? 나머지 7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장혜진에게는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다. 남자가 으악 하며 뒤로 밀려났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자 뒤돌아차기로 그의 배를 찼다. 남자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양쪽에서 동시에 달려들었다. 장혜진은 왼손으로 한 명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발로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크악, 으악. 두 남자가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다. 다섯 번째 남자는 의자를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장혜진이 의자를 맨손으로 잡아채서 빼앗더니 그 의자로 남자의 다리를 쳤다. 악! 남자가 다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굴렀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남자는 이미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장혜진이 차분하게 말하며 다가갔다. 두 남자가 도망치려 했지만 장혜진의 속도가 더 빨랐다. 한 명은 목덜미를 잡혀 바닥에 눌렸고 다른 한 명은 팔이 비틀려 항복 자세가 되었다. 모든 일이 3분도 안 되어 끝났다. 식당 바닥에는 최덕배 일당 8명이 모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장혜진은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알겠나? 왜 내가 사단장인지.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단장? 최덕배가 바닥에 누운 채로 중얼거렸다. 응, 육군 제7기동보 병사단장 장혜진 준장이야. 장혜진이 군복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최덕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럼 진짜 군인이었던 거예요? 아니, 진짜가 아니라 현역이야. 그것도 사단장. 김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단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30년 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후 15년간 특수전 사령부에서 복무하셨어요. 그 중 10년은 707 특수임무대에 계셨고요. 박소령이 덧붙였다. 707 특수임무대요? 이지연이 물었다. 대테러 전담부대야. 북한 특수부대와의 교전에서도 여러 차례 공을 세우셨고 인간병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투 실력이 뛰어나셔. 김소령의 설명에 최덕배 일당은 더욱 절망했다. 그런데 사단장님은 왜 이런 허름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지연이 궁금해했다. 부대 밖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어서 계급장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잖아. 장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 그녀가 최덕배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들 같은 인간들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덕배가 바닥에서 기어가며 사과했다. 몰랐다고? 몰랐으면 괜찮나. 만약 내가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장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을까. 특히 여성들을. 그녀가 최덕배의 멱살을 잡고 일으켰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내가 현역 군인이라서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한다면. 장혜진이 최덕배의 귀에 속삭였다. 최덕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식당 사장이 몰래 신고를 했던 것이다.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 쓰러진 8명의 남자들과 태연하게 서 있는 장혜진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여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육군 제7기동보 병사단장 장혜진 준장입니다. 장혜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증을 보여줬다. 아, 사단장님이시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경찰관이 당황했다. 이 사람들이 저희를 성추행하고 협박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식당 사장이 나와서 상황을 설명했고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장혜진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확인했다. 최덕배 일당은 성추행, 협박, 공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되었다. 사단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제압하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감탄하며 물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장혜진이 쓸쓸하게 웃었다. 사건이 정리된 후 장혜진은 부하들과 함께 부대로 돌아갔다. 사단장님, 정말 멋있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지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냥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야. 장혜진이 답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김소령이 물었다. 사단장님, 그런데 왜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사단장님의 실력을 안다면 더 존경받으실 텐데요. 장혜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 힘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거든. 그럼 언제 그 힘을 사용하세요? 박소령이 물었다. 정말 필요할 때, 오늘처럼 소중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장혜진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너희들은 내 부하이자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이지연이 감동받아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단장님 같은 리더를 만난 것이 정말 영광이에요. 아니야, 진짜 리더는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장혜진이 말했다. 오늘 일로 너희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어. 세상에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말이야. 며칠 후 이지연이 조심스럽게 장혜진에게 물었다. 사단장님, 혹시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신 거예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건가요? 장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특수부대 들어가기 전부터 무술을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가 있었어. 남자애들이 그 친구를 계속 괴롭혔는데 어느 날 너무 심해져서 내가 말렸거든. 장혜진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남자애들이 나까지 괴롭히기 시작했어. 여자가 무슨 나서냐면서. 그래서 무술을 배우신 거예요? 응, 아버지께서 태권도장에 보내주셨어. 그때부터 계속 배웠지. 태권도, 유도, 검도, 고등학교 때는 복싱도 배웠어. 김소령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럼 정말 어려서부터 무술 천재셨던 거네요. 천재는 아니야. 그냥 필요해서 배운 거지. 약한 사람을 지키려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장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육사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였어.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사단장님,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이지연이 말했다. 맞아.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배운 거야. 장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정말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어. 적을 제압하고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럼 언제 생각이 바뀌셨어요? 박소령이 물었다. 15년 전 첫 번째 지휘관 보직을 받았을 때야. 중대장이 되었는데 부하들을 이끄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장혜진이 회상하며 말했다. 무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지. 진짜 리더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거라는 걸. 그래도 때로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어젯밤처럼요. 김소령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 대화로, 설득으로, 이해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장혜진이 진지하게 말했다. 어젯밤에도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며칠이 지나면서 부하들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특히 이지연은 장혜진을 보면서 자신도 더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단장님, 저도 무술을 배우고 싶어요. 이지연이 말했다. 왜? 저도 사단장님처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장혜진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기억해. 무술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김소령과 박소령도 사단장의 영향을 받았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부하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 노력했다.
사단장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김소령이 말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리더는 앞장서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요. 박소령이 덧붙였다. 장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들이 그런 걸 깨달았다면 내 역할은 성공한 거야. 한편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동안 최덕배 일당에게 시달렸던 상인들과 주민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저 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식당을 운영하는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여자라고 우습게 보더니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었다. 평소 최덕배 일당의 괴롭힘에 시달렸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저도 피해를 당했어요. 신고하고 싶어요. 저희도 도와주세요. 경찰서에는 최덕배 일당의 추가 범죄를 신고하는 여성들이 줄을 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덕배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났다. 그는 지난 10년간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했으며 사채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피해자 중 한 명인 대학생 최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협박했어요. 돈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다음에 이상한 일을 시키려고 했고요. 또 다른 피해자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라고 강요했어요. 거절하니까 가족들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고요. 최덕배의 조직은 겉으로는 사채업체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유흥업소로 끌어들이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최덕배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조직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 10년 이상은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검사가 말했다. 재판이 열렸을 때 법정에는 많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저는 2달 동안 그들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요. 제 친구는 그들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최덕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말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괴롭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제가 저질렀던 죄를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재판부는 최덕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어느 날 저녁, 장혜진은 혼자 부대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건이 일어났던 식당이 보이는 곳이었다. 그 식당은 이제 용기 식당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사장이 직접 바꾼 것이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네. 장혜진이 혼잣말을 했다. 그때 젊은 여성 하나가 다가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대학생이었다. 혹시 장혜진 사단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 최덕배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최민정이에요. 장혜진이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당당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 보이네요. 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정이 깊게 인사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를 낸 거죠. 아니에요. 사단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이에요. 약한 사람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장혜진이 웃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도. 민정이 떠난 후 장혜진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그날 한 행동이 정말 옳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진정한 강함은 무엇일까? 그녀가 평생 던져온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강인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용기였다. 옳지 않은 일에 맞설 수 있는 의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장혜진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많은 것을 배웠다. 강함이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앞으로도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음 날 아침,
장혜진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 평범한 외모 뒤에 얼마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실은 전설적인 군인일 수도 있고, 조용한 학생이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 장혜진 사단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의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용기 있었던 순간이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